아주 그 두 얼굴의 사나이. 왕이 되려고 한다. 언제 자기를 죽이러 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은. 오늘은 중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종 시대. 자, 연산군을 내쫓고 중종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왕위에 오른 중종, 18살에 어린 나이에 올랐죠. 자, 18살 어린 나이에 올랐는데 반정을 통해서 올랐고, 그리고 자기가 반정의 주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박원종이라는 인물이 반정의 주역이었는데, 이 박원종 플러스 뭐죠? 공신들이 있겠죠. 자, 이 박원종과 공신들에 의해서 정권이 장악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종의 초기 시대는 박원종과 공신들에 의해서 조정이 완전히 장악당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왕은 별로 힘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박원종이 1506년에 이 반정을 했는데, 이 1510년에 죽어요. 박원종이 죽고 나니까 공신들의 힘이 좀 약화되겠죠. 왕은 상대적으로 나이도 먹고 이제 어느 정도 왕 노릇을 했기 때문에 왕의 힘이 조금씩 강화되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척권 세력을 키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공신들과 대립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자기의 그 권위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그 권위 세력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하는 때가 1515년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약 반정을 해가지고 왕위에 오른 지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공신들을 상대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없을까 해서 얻은 사람이 바로 조광조예요. 자, 이 중종 시대는 무려 44년 동안 계속돼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태평성대로 구가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그래서 그 연산군 시대에 있었던 여러 학정들에 의한 결과물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 공신들이 그걸 많이 방해하죠. 그래서 자기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인물은 결국은 이제 살인해서 찾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때의 중종이 이제 27, 8 이럴 때인데, 이제 30 간 넘은 이런 어떤 대단히 그 젊은 관리가 등장하게 되고, 이 관리가 말하자면은 새로운 혁신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광조에 의한 계획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1506년에서 1544년까지 38년 정치는 대부분 다 굉장히 혼탁해요. 말하자면 간신들이 그냥 난리를 치고, 기말로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간신들이 설치는 시대고, 그것 때문에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러한 상황인데, 그나마 그래도 국정을 쇄신하고 혁신을 가하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조광조의 4년 동안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조광조는 그러면 어떤 계획을 하려고 했던가? 이 조광조의 계획 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향약을 실시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헬량과라 그래가지고 추천에 의해서, 과거에 의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게 아니고 추천에 의해서 선발하는 제도를 둬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은 유림의 힘을 강화시키는 정책이에요. 말하자면 이 향약이라는 게 일종의 자치지배 구조란 말이에요. 각 지방이 스스로 마을을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지방자치제 구조와 굉장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어떤 힘이 늘어나게 되면은 조정의 힘은, 중앙권력의 힘은 약화되죠. 대신에 그 지방자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유학이에요. 이 항약의 중심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뭡니까? 자연스럽게 사림의 힘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백성들 속에 유학을 갖다가 침투시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림의 힘을 강화시키려는 정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헬량과는 뭐냐 하면은, 대개 그 당시에 관리를 뽑는 제도가 과거제인데, 이 과거제는 전부 다 대과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뽑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험을 통해서 대개 뽑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힘있고 권력 있는 집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힘있고 권력 있는 집 자식들이 관청을 다 장악해버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는 게 이제 전국 지방에서 유림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뽑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림의 힘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공신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 그 다음 기득권자들은 엄청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또 하나의 정책을 쓰는데, 이 공신들이 보면은 공신전이라는 땅이 주어져요. 자, 공신도 보면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4등이 있고 막 있겠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여 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부 다 땅을 나눠주다 보니까는 나라의 땅이 그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가버리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공신들에게 주었던 이 공신전들을 상당히 많이 거둬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 이러한 어떤 실시를 하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자면, 중종도 이제 자기의 그 어떤, 그 왕비나 아니면 후궁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공신들의 집안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공신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자기의 외척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고, 당연히 뭡니까? 자기의 왕비나 후궁들이 반대하겠죠. 그러니까는 이 왕에 대해서 베갯머리 송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황으로 치닫느냐 하면은, 조광조가 이 살림을 뒤에 등에 업고 실질적으로는 왕이 되려고 한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상한 음모를 하나 꾸며요. 어느 날 그 궁녀 하나가 궁궐 뜰에서 이렇게 있는데 나뭇잎을 하나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나뭇잎에 보니까는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은 주초이왕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주초이왕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달주 뭐 이게 이 초자인데,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주초라는 거는 조씨를 갖다가 파자를 해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씨가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조씨가 누구냐? 이게 조광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야사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꿀을 이게 이 글씨에 쫙 발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벌레가 뜯어먹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왕을 불안하게 만들죠. 근데 이 중종이란 왕이 원래 어린 시절을 보면 굉장히 불쌍하게 자란 왕이에요. 그 중종이란 왕의 어머니가 정현왕후인데, 연산군이 왕이 오르고 나서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난 뒤로부터 정현왕후를 비롯해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 어머니를 패출시키는데 협조했던 모든 후궁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현왕후한테 위협을 가하니까 당연히 정현왕후의 아들이었던 당시의 진성대군인 이 중종에 대해서도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종은 어린 시절에 이 형한테, 이복행한테 죽을까봐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조마조마하게 살았고, 실제로 박원종이 반정을 일으켰을 당시에 이 중종 진성대군의 집에 말들이 이렇게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를 잡으러 와가 죽이러 한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내이던 신씨가 말려가지고 안 했는데, 그 신씨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말이 만약에 그 말머리가 우리 집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잡으러 온 것이요, 말머리가 집 바깥으로, 말하자면 말 엉덩이가 집 쪽으로 온 것이 우리를 지키러 온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나가가지고 말머리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보고, 그래서 말머리가 집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우리를 잡으러 온 거니까 그때 죽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부인이 나가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말머리가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키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살하지 않았던, 그만큼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언제 자기를 죽이러 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떨었는데, 근데 성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이 중종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하나 좀 다른 면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목숨에 위협을 받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특히 자기의 목숨줄이라고 할 수 있는 왕위를 누군가가 위협했다, 그러면 그건 용서하지 않아요. 그때는 확 빼놔가지고 그 상대를 대해서 갑자기 죽여버리는, 이런 아주 그 두 얼굴의 사나이, 뭐 이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격들을 당시 후궁들이 잘 파악해가지고, 이게 조광조가 결국은 왕이 되려고 한다, 당신을 쫓아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거죠. 그 불안한 마음. 그래서 조광조를 그동안 엄청나게 믿고 자기가 거의 스승같이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혁명 동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줬던 그러한 조광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시도했던 그런 모든 계획 정책은 다 물 건너가고, 그리고 조광조는 죽게 되고, 단순히 조광조 하나뿐만 아니라 조광조 뒤에 있는 살인들까지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기묘사화라 그래서, 만약 사화라는 게 살인이 화를 입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엄청난 선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중종이 조광조를 죽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불안해서 죽인 것이다. 이러한 불안증은 중종이 어릴 때부터 안고 있던 불안증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병들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계속해가지고 쌓여 있었는데, 이런 불안증을 살짝 찔러주니까 함께 계획을 시도했던 조광조를 스스로 죽이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